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고통받고 계시는 바로 통풍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통풍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통증 없는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통풍의 원인부터 최신 치료법, 그리고 식단 관리까지 시니어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차분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통풍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알아볼까요? 통풍은 우리 몸속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너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요산은 우리 몸의 세포가 분해될 때나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포함된 퓨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일종의 노폐물입니다. 보통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만 어떤 이유로든 요산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혈액 속의 요산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높아진 요산은 마치 소금 결정처럼 뾰족한 형태를 띠며 관절이나 연부 조직에 쌓이게 되는데, 이 요산 결정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통풍은 주로 엄지발가락 관절에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발목, 무릎, 손가락, 심지어 귀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풍 발작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다가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해당 관절 부위가 붓고 붉게 변하며 열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표현할 만큼 통증이 매우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되죠. 발작이 한 번 오면 며칠에서 몇 주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발열이나 오한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급성 통풍 발작은 처음에는 한두 번 찾아오다가 점차 빈번해지고 강도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절 통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풍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우리 몸 곳곳에 요산 결정들이 덩어리처럼 쌓여 통풍 결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절은 관절 주변뿐만 아니라 피부 아래, 특히 귓바퀴나 팔꿈치, 손가락, 발가락 등 다양한 부위에 생길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관절 변형이나 운동 기능 저하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요산은 신장에 부담을 주어 신장 결석이나 만성 신장 기능 저하와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풍은 단순히 관절염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신 질환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통풍을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최신 지침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풍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찾아온 통풍 발작의 통증과 염증을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둘째, 통풍 발작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막아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고요. 셋째, 요산 결정이 관절이나 신장 등 다른 부위에 쌓여 생기는 합병증을 막고 이미 생긴 요산 침착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넷째, 만성 신장병,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뇌졸중과 같은 통풍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동반 질환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통해 환자분들이 통증 없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통풍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속 요산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통풍 관리의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청 요산 농도를 6mg/dl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만약 이미 통풍 결절이 생긴 경우에는 5mg/dl 이하로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요산 결정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고 이미 생성된 결정들도 서서히 녹아내릴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표 수치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통풍의 재발과 합병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약물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풍 약물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급성 발작이 왔을 때이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요산 수치를 조절하여 발작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막는 고요산혈증 치료입니다. 급성 통풍 발작이 왔을 때는 통증과 염증을 빠르게 줄여주는 약을 사용합니다. 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 스테로이드, 그리고 콜키신 등이 사용됩니다. 통증이 시작된 지 24시간 이내에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발작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통증이 시작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통풍 발작이 의심될 때는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시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 판단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요산 혈증 치료입니다. 이것은 혈액 속 요산 수치를 근본적으로 낮춰 통풍 발작의 재발을 막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로 요산 생성 억제제와 요산 배설 촉진제를 사용하는데요. 요산 생성 억제제로는 알로퓨리놀이나 페북소스타트가 대표적입니다. 이 약들은 우리 몸에서 요산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요산 수치를 낮춰줍니다. 알로퓨리놀은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약물이며, 페북소스타트는 최근에 개발되어 간 기능이 좋지 않거나 알로퓨리놀의 부작용이 있는 환자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요산 생성 억제제만으로는 목표치까지 요산 수치가 떨어지지 않거나 주로 요산 배출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는 벤지브로마론과 같은 요산 배설 촉진제를 추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약은 신장에서 요산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소변을 통해 요산이 더 잘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페북소스타트 80mg로 혈청 요산 농도가 목표치 이하로 유지되지 않으면 벤지브로마론을 추가하여 더 적극적으로 요산 수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약물 치료는 환자의 요산 수치, 동반 질환, 약물 부작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처방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약물 효과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물로 변경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는 고요산 혈증의 경우에는 특별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요산 수치가 매우 높거나 통풍 발병 위험이 높거나 이미 신장 기능 이상, 심혈관 질환 등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약물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통풍약은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갑자기 중단하면 요산 수치가 다시 상승하여 통풍 발작이 재발할 위험이 커집니다. 간혹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통풍에 좋다는 특정 약물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통풍의 근본적인 치료와는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하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은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식단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풍 환자분들에게 식단 관리는 평생 가져가야 할 중요한 습관입니다. 어떤 음식을 피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실천하는 것이 통풍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통풍 식단 관리는
단순히 퓨린 섭취를 줄이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체중 관리에도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먼저 통풍 환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들입니다. 퓨린은 우리 몸에서 요산으로 변환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퓨린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소, 돼지 등 동물의 내장류관, 곱창, 순대 등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정어리, 청어, 멸치 등 육즙이 진한 고기 국물 설렁탕, 갈비탕, 사골국, 곰탕 등 그리고 맥주에 많이 들어있는 효모가 함유된 음식이나 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맥주는 퓨린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이 요산 생성을 촉진하고 신장에서의 요산 배출을 방해하기 때문에 통풍에는 최악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맥주는 다른 술에 비해 통풍 발작 위험을 훨씬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과당이 많이 함유된 청량음료, 과자, 초콜릿, 꿀, 과일 주스 등은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으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당은 간에서 요산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류 중에서도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는 퓨린 함량이 비교적 높으므로 과도한 섭취는 피하고 되도록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공육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은 퓨린 함량도 높고 건강에 좋지 않은 다른 성분들도 많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다행히도 통풍 환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음식도 많습니다. 달걀, 우유, 치즈 등 유제품은 퓨린 함량이 낮고 오히려 통풍 발작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지방 우유나 요구르트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정한 곡류쌀밥, 흰빵, 파스타 등 대부분의 신선한 채소류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등 퓨린이 약간 높은 채소도 있으나 섭취량이 많지 않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일 유자도 제외는 비교적 자유롭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10잔 이상, 약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은 신장에서 요산을 소변으로 더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 섭취를 늘리면 요산 결정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장 결석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섭취를 줄이고 과식을 피하며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통풍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비만은 통풍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체중 감량만으로도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요산 수치를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으므로 꾸준하고 점진적인 감량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구르트와 같은 저지방 유제품과 비타민 C 섭취가 통풍 발작의 발생 빈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C는 요산 배설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소류, 아몬드, 코코넛, 일부 과일 유자도 제외, 그리고 치즈를 제외한 유제품과 같은 알칼리성 식품은 우리 몸의 산성도를 조절하여 소변을 알칼리화하고 이를 통해 요산 결정이 형성되는 것을 막으며 약물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성 식품 육류, 생선 등의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단 관리와 함께 병행해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맥주가 통풍에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맥주뿐만 아니라 소주, 막걸리, 위스키, 와인 등 모든 종류의 술은 섭취량에 비례하여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요산 생성을 늘리고 배출을 방해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통풍 관리를 위해서는 금주를 권장하지만 피치 못하게 술을 마셔야 한다면 최소한으로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요산 수치를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통풍 발작 중에는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통증이 가라앉은 후에 가벼운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관절에 부담이 덜 가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대사, 균형에 영향을 미쳐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통풍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풍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므로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통풍의 날이 제정되고 한국인 맞춤형 치료 지침이 개발되는 등 통풍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통풍을 단순히 관절 통증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풍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통풍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통풍의 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풍을 앓고 계시다면 동반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에 대한 검진과 관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동반 질환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통풍 재발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은 일반적인 통풍 관리 지침입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나 통풍의 진행 정도, 그리고 동반 질환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약을 복용하거나 식단을 조절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과 의사와의 상담은 통풍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의료진에게 문의하십시오. 통풍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꾸준한 약물 치료와 올바른 식단 관리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충분히 통증 없는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통풍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통풍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관리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